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9일 열린 영수회담이 화제 만발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영수회담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인데요.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여줬어야 한다는 거죠. 대체 이런 영수회담을 왜 했느냐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이상한 영수회담,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더 띄워주는 영수회담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영수회담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완벽한 실패였는데요. 자신들이 던져놓고 준비 과정에서 언론 프레이를 해대더니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는 참담한 수준인데요. 윤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이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일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명장면을 남겼는데요. 다시 봐도 놀랍기만 합니다. 만나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덕담 나누고 이내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하려 하자 기자들이 자리를 피해 퇴장을 시작합니다. 이 대표는 이 순간 퇴장할 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두 발언이 있음을 설명하고 A4 용지 10장의 15분 분량 발언을 시작합니다. 이 찰나의 순간 이재명의 기지와 명석한 머리, 거기에 순발력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활용하는 정치 천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충 두루뭉실 뭉개고 넘어가려는 이들의 수작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업어치기 한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퇴장한 건 아직 퇴장한 건 아직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그래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댔지만 정작 대한민국 언론에 도배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흡사 야당 대표에게 야단 맞는 대통령과 같이 연출된 이 장면. 대통령실 의전팀은 윤석열 안티였을까요? 원형 중앙 테이블 가운데 앉은 이 대표는 흡사 대통령과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연출이 아니라 그가 이 나라의 진짜 지도자인 거죠. 29일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이 많은 것을 가능케 해줬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 멍 때리는 대통령, 민생 경제는 관심도 없는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 야당의 폭주를 기대해 보겠는데요. 윤 대통령이 명분을 만들어준 만큼 폭주해야죠. 암요, 거대 야당의 폭주가 기대됩니다. 이날 배석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께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 정책위 의장은 이같이 밝히며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격을 느꼈다. 공개 모두 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안들에 대해 자기 입장을 먼저 적극적으로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회담 직후에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랄까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너무 크다. 대통령께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또 총선에서 나타난 어떤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그 큰 간극을 느꼈는데 가장 먼저 논의되었던 것은 이제 공개 모두 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이제 전환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기했던 모두 발언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먼저 좀 적극적으로 꺼내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의제가 민생회복지원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렇지 않아도 뭐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회복지원금 드리자라고 한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게 한 50만 원씩 들여가지고 되치자라고 하는 의견도 주었지만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의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화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건 거부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GDP가 2,200조 원인데 한 13조 원 민생회복 지원금 드린다고 물가에 영향을 줍니까? 그건 좀 사안을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반론을 일일이 할 수야 없었습니다만 대통령은 첫 의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물가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야말로 골목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뭐 이를테면 음식점 5개 중에 1개는 다 문을 닫았고 그러면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가게를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라도 골목 경제에 좀 돈이 돌게끔 해야 된다. 그냥 응급 자금이라도 좀 넣자라고 할 만한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그때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좌절감이 막 엄습해 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스웨덴 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결과를 이제 그 인용을 하면서 독재화라고는 표현까지 직접 썼잖아요. 네. 혹시 비공개 논의에서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예. 예.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고. 그게 이제 뭐 사안마다 입장차가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논쟁이 있을 법한 사안들입니다. 모두가 다. 네네네. 그런데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어서 사안마다 충분하게 논의를 다 할 수 없었지만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이럴 필요가 있는데요. 라고 해서 6개까지 주제를 다룰 수 있었는데 대체로 민생 사안을 먼저 짚었고 그러고 이제 이른바 이채 양명주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유족들의 한을 생각해서라도 입법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또 대통령과 입장차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다 많이 되면서 더 이상 좀 회담을 더 끌어가기는 어려웠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니 최성병 특검법이니 거의 논의가 안 돼. 그건 논의할 수가 없었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들마다 막 여러 얘기를 섞어가면서 주변 얘기 격가지 얘기까지 막 이를테면 종횡무진식 얘기가 계속됐다며 일부러 언급을 피하려 했던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논의를 다 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대통령은 회담 전에 많이 듣겠다고 했는데 정작 비공개 회담 땐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났다며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15분을 빼고 나면 거의 모든 시간을 핵심도 내용도 없는 장황한 자기 주장과 설명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린 건데요. 누가 봐도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거죠. 다른 의제를 막고 일부러 피하려는 꼼수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영수회담 시간 135분의 85%, 정확하게 계산하면 114분, 나머지 15%는 21분. 대체 왜 불렀습니까? 이게 경청하겠다는 대통령의 자세였을까요? 그저 한심 그 자체, 무지, 무식, 무도, 무능, 무감각, 무대법, 무책임, 여기에 무의도시까지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 이렇게 2시간 10분 동안 회의가 길어졌냐 하면 대표께서 한 15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그 이후에 회담의 형식이 대표께서 이제 화두를 좀 꺼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거의 천준호 우리 실장님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